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점P가 있죠. 연장선 위에 점P가 있다는 얘기는 점P가 아마 외분점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싶은 걸 겁니다. 삼각형 BOP의 넓이가 삼각형 AOP 넓이의 2배일 때 점P의 좌표를 구하시고 단 O는 원점이다. 그림을 대략 그려볼게요. 4사분면, 1사분면 이쪽이 좀 잘 보이도록. 네. 4,2면 여기쯤 4,-2 9,5면 여기쯤 자, 이게 A고 이거 B인데요. 선분 AB를 이어요. 그 선분 AB의 연장선 어딘가에 선분 AB의 연장선 어딘가에 여기 흰색 점선 어딘가에 네. 점 P가 놓일 텐데 여기 원점을 이어서 만든 원점과 P와 삼각형 BOP의 넓이가 삼각형 AOP의 넓이의 2배랍니다. 그럼 BOP가 AOP보다 넓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근데 그 넓이가 2배가 되도록 원점을 이어요. 여기 원점. P하고 A하고 P가 아마 여기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이렇게 있어야 삼각형 AOP 넓이보다 삼각형 BOP 넓이가 BOP 넓이, 이 빨간색 넓이가 이 하늘색 넓이보다 2배만큼 크려면 여기는 이 점 A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죠? 점 A는 선분 BP의 중점이 돼야 되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여기 밑변이 이렇게 M대 N으로 밑변이라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하나의 꼭지점에서 밑변이 M대n으로 나눠지면 넓이도 똑같이 M대n으로 정비례한다라는 비례가 성립한다는 거 배운 적 있죠. 그 내용입니다. 여기 원점. AOP의 넓이가 BOP의 넓이의 반이 되려면 이 넓이가 1대1이 돼서 여기 넓이가 1일 때 BOP의 넓이가 2가 되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이 식이 성립하겠죠. 그럼 넓이가 1대1이라는 얘기는 밑변의 길이도 똑같이 1대1로 내분된다는 뜻이고 1대1 내분점은 우리가 보통 두 글자로 중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잡읍시다. 그럼 점 A는 저기 있는 선분 BP의 중점이니까 중점 구하는 공식 네, 저기 있는 BP의 X좌표끼리 더한 값에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값에 2로 나누면 네, 여기는 4,-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 값이 8이 여기 있는 분자값이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1이 되고 이쪽 분자값은 합이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B 값은 -9 이렇게 되겠네요. 점 P의 좌표는 -1, -9 이렇게 구해집니다. 직선을 배웠죠?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좀 더 필요한 것들 직관적으로 예전에는 좀 두리뭉실 좀 중학교 국가에 맞춰서 좀 쉬운 거 위주로 기본적인 거 위주로 자,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 수학 직선의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만큼 이 부분 이에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직선 구하시고 그러면 계속 이게 핵심일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 게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습니까? 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땡큐고 안 나와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조건이 뭐가 달려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리고 나서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나요? 물어봐야 돼요. 얘네 둘 다 안 주어졌다면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기준이에요. 기울기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다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를 확인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는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안다면 1번 할게요. 기울기를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지나는 한 점은 세모, 별이라고 할게요. 그럼 따라서 이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y에서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여기 써있네? 안 해도 된다? 형상을 해주려고 했더니 벌써 책에서 이렇게 이쁘게 해줬네요. 그럼 이대로 합시다.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기울기가 세모고 지나는 점이 동그라미, 네모를 지나간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네모였네요. 기울기 세모 곱하기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당연히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요. 1차 함수는 직선을 보통 1차 함수로 표현된다면 ax 플러스 b라 써지고 이 a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르나요?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를 구하는 개념 자체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기울기라는 값을 수학적 수치로 표현하죠. 근데 x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저 증가량이 무조건 커진다는 뜻은 아니었죠. 그냥 변화량을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증가량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제 미분 배우면 이게 x의 증분이라고 해서 변화량으로 다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보통 점이 주어졌을 때 x1, y1, x2, y2 직선을 지나는 두 개 점 직선식을 하나로 완성하려면 최소 점이 두 개 필요하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선 하나를 완성하려면 최소한 점이 두 개 필요해요. 그럼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보통 x좌표끼리 순서대로 빼죠. x2-x1 이렇게 뺐다면 y도 이렇게 빼야 됩니다. 같은 순서로 y2-y1 혹은 x를 이렇게 뺀다면 y도 그 순서대로 y1-y2 그래서 점을 이게 의미상 이런 의미였죠. 직선이 x1, y1 이란 점과 x2, y2라는 점을 지나는 증가량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1, y1 이게 점이 되고 x2, y2 이게 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상징적으로 가끔 이런 말이 나오죠. 뭐 예를 든다면 가끔 이런 말 2분의 f3-f1 이게 뭐냐라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건 여러 가지 기울기를 구하는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얘를 잘 보시면 이제 규칙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봐도 될 듯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3,f3 이게 그래프 위를 지나는 직선의 한 점의 좌표죠. 3을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값이 f3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f1이 나오니까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물론 이 함수 fx가 1차라는 fx는 1차 함수라는 가정하에 이 표현은 이 직선위를 지나는 두 점의 증가량을 지금 비율값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니까 결국은 x의 개수를 쓰라는 얘기죠. 이 값은 실제로 x의 개수를 쓰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법을 좀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공식도 있었죠.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중에 보면 절편 가지고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 공식도 있었어요. 이거 잘 기억해두면 이래저래 쓸모가 많으니까. 뒤에는 이 b를 1차 함수에서는 뭐라 부르죠? y 절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지나는 그래프의 y값 그 그래프가 y축과 만날 때 교점의 y좌표 걔가 이제 b가 된다라는 표현이었었네요. 이렇게 1차 함수가 구성이 됐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는 개념 중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에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이 방향이죠. 이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여기서는 책에서는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는 보통 각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그리스 소문점이다. 세타, 약간 번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세타. 그 세타 값에 탄젠트를 갖다 붙이면 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된다라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선 위에 두 점을 찍어요. 이렇게 이 점 하나, 이 점 하나, 아무거나. 그럼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가는 이 방향을 보통 x의 증가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는 이 방향은 y의 증가량이라고 되는데 모양을 보니까 이만큼이 직각삼각형이고 그 직각삼각형의 x의 증가량은 마치 밑변을 표현하는 것과 같으며 이 y의 증가량은 높이를 표현한 것과 같더라. 따라서 이 세타가 만약에 이렇게 세타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도에 세타에다가 탄젠트를 붙이면 결론은 밑변분의 높이,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와 탄젠트 세타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탄젠트 세타를 보면 이게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인 기울기를 뜻하는구나 라는 새로운 표현을 하나 더 배우신 겁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도가 60도인 직선식을 구하시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랍니다. 근데 이 직선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물론 이 위치는 아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점을 지나갈 때죠. 그럼 한 점을 알고 기울기 값을 추론할 수 있는 각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울기는 탄젠트 60도랑 같다.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루트 3이죠?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보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루트 3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분배하시면 y는 루트 3x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3 저기 넘으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직선식이 완성이 되죠. 네?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아, 네. 미안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2였네요. 왜 갑자기 루트를 씌워놨죠? 그럼 이렇게 될 테니 이 답은 y는 루트 3x 응? 네, 이 답은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왜요? 맞네.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구성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공식에 잘 대입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건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의 평행한 직선, 이건 중2 때 배운, 아, 네. 두 점을 일하는, 이건 중2 때 배운 거잖아요. 중2 때. 뭐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중2 때는 뭐 이렇게 구했었어요. 일단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5분의 마이너스 20 약분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 한 다음에 이제 두 개 점 중에 하나를 대입했었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저만 하면 알면 되죠. 근데 두 개 점 중에 저기 좀 더 단순하잖아요. 네. 얘네 둘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거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의 장점은 대단치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기울기 구하고 y좌표 모르니까 b라고 둔 다음에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입해서 저 식을 완성한다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공식까지 따로 정리해서 배우는 이유는 이건 단계를 두 번 거쳐야 되거든요. 기울기 구하고 또다시 점을 대입해서 b를 구하고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이런 느낌인데 얘는 기울기만 구하고 두 점 중에 한 점을 찍으면 그냥 이 관계식에서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그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절편 나오는 것. 요거는 공식이
하나 더 있죠? 뭐가 더 좋다 말할 수는 없는데 좀 전에 배웠던 공식이 있었어요. 절편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게 기울기였고 그게 x의 개수, 그 다음 뒤에는 당연히 y 절편. 이렇게 해서 이제 절편을 통해서 직선식을 완성한다라는 건 중학교 개념이고,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제 이런 공식을 하나 새로 배우게 되는데 뭐 대단치 않습니다. 네. 이 공식은 선생님 뭔가요? 그러면 저거를 한글로 써드리면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만 이렇게 쓴다면 말이죠. 이런 공식 써진다면 x절편이 주어지면, 네, 여기 x절편이 주어지잖아.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잖아. 그러니까 y에 0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때 x절편값, x는 x절편값 같아지고 y절편값을 구하게 되면 x가 0일 때 y값, 그때 y값은 x가 0일 때 y값이 y절편이잖아요. y절편은 이게 곱해지면서 y는 y절편과 같아, 그 수치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공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게 더 편합니까? 그러면 뭐 둘 다 비슷해요. 얘는 근데 1차 함수 형태를 썼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썼기 때문에 좀 더 이 표현이 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0이 아니라는 개념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데, 얘는 뭐 x축에 평행하든 y축에 평행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좀 더 자유로운 표현, 좀 더 자유로운 포괄적 표현이고, 이건 1차 함수적인 표현이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시계 보기의 차이점일 뿐이니까. 그럼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배운 대로 본다면 이 직선식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쓰시겠죠.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개념에서 본다면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뭐 이렇게 쓰는 게 또 뜻이죠. 같은 식이에요. 이제 표기법만 약간 다르지 둘은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겠죠. 양변을 2로 나누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딱 저렇게 나와요. 둘 다 큰 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학교 교과에 좀 가깝지 않나요? A가 0, B 이렇게 1차 방정식형이 있는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이거 말 그대로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거고, 만약 둘 중에 하나 0이 된다면 B가 0이라면 이거는 X는 하고 써지는 Y축 평행한 직선이 되고, A가 0이 되면 X가 없어지죠. 그럼 이걸 넘기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Y는 숫자라는 X축 평행한 직선이 되죠.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운 거라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건 뭐 얘는 이런 의미야. 만약에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게 두 개의 직선을 내가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얘는 기울기 플러스 1이니까 뭐 약간 느낌상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 교점은 연립해보면 되죠. 위에 사례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2x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넘기면 2. 여긴 네? 위에 사례를 더하면 없어지고 2x 여기 더하면 플러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x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일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좌표 평면 위에 이 마이너스 1, 2라는 점을 직선을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얘네 둘만 있나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이 마이너스 1, 2라는 점을 지난 직선이 얘네 둘만 있지는 않잖아. 굉장히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직선식을 대표하는 어떤 관계식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식을 만들 때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아까 직선 방정식에 는 0 빼고 나머지 하나.
플러스 나머지 x-y 플러스 3. 이 두 개 직선 중에 어느 한쪽에 임의의 상수 k를 갖다 붙이고 이거를 능령 처리하게 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이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는 겁니까, 선생님?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잘 봐. 간단한 논리야. 이렇게 만든 이 직선의 식이라고 만든 얘가 이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됩니다라는 표현이 성립하려면 이 마이너스 1,2를 이 식에다 대입하면 식이 참이 돼야 되죠. 그럼 항상 지나는 직선이라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2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얘 뭐가 되죠? 0 되잖아요. 여기서 봤잖아요. 마이너스 1,2가 이 두 직선이 공통으로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0 돼요. 얘도 여기다 대입하면 이 값은 0 되죠. 그럼 얘도 0, 얘도 0이라는 얘기는 이 k 값에 관계없이 이 그래프는 항상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선생님 k는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됩니까?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다만 여기 약간 어려운 문제 풀 때 여기 별표나 쳐놓으세요. 별표. 단, 요 K가 붙어 이 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K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K의 값에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기울기 값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 곱해지면서 X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단, 이 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요 K가 붙어 있는 이 직선은 이 관계식이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네. 이유는 얘가 0이 되려면 여기는 이 K 값이 1이 돼야 되고 K가 1이 되게 되면 이 직선식이 아닌 나머지 다른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절대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좀 더 표현상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극한의 개념이 표현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점을 지나 이 K를 붙였을 때 그 K를 붙인 위치가 0이 되는 이 직선식은 절대 이 식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걸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인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걸 좀 잘 기억하시고 과제는 목요일까지 이게 문제가 얼마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28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를 천천히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